통일의 과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복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하는 문제, 이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훨씬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대서양 중심의 권력인데, 지금 태평양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서 세계 대전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 21세기는 아시아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단극 체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였다. 지금 이것이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국 체제라고도 합니다. 극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세계 권력이 분권화되고 분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보기엔 인류의 미래가 평화나 번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중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 또 이건 한반도 통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의 미래가 과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발전하면서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대단히 패권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서 전쟁 국가로 끝날 것이냐 하는 대단히 갈림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거기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의 경제 파탄,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보이는 이 금융자본에 불만, 이런 것들이 세계를 대단히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 에너지 부족, 인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물 부족, 우리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과연 이런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견해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21세기에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까 우리 이도영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민주주의가 포퓰리즘하고 결합되면서 국가를 재정 바탕으로 끌어나가고 국정 실패로 끌어나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SNS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보의 유통이 빨라지고 생각의 이동은 빨라집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나는 부작용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보다는 아마추어리즘이 더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가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지는 그러한 이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의 큰 과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통일도 해야 되고 선진화도 해야 되고 국민 통합도 해야 한다면은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략의 시대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를 국가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이 좀 더 큰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심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느냐, 그걸 준비하는 주체 세력이 이 땅에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지난 기간 동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중심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노력으로, 성과로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산업화도 민주화도 성공했고, 이제는 세계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됐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많은 찬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건 21세기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끌어왔던 중심 세력, 주류 세력이 빠른 속도로 동요하고 빠른 속도로 와야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요하고 동력을 입힌 최고에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와해되고 있다. 안팎의 도전은 많아지는데 이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심 세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고, 이것이 이번에 정당의 위기로 나타났다. 이번에 서울 보궐선거의 메시지는 기존 정당이 국민이 외면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정당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도덕성을 가진 집단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거부가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첫째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을 세웠던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를 언제부터인지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라는 건 법률적인 존재만, 국가라는 건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가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바르게 개선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소중한 가치가 무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걸 다음 세대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국민한테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것이 중심 세력인데, 제가 보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중심 세력은 중심적 가치를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해체됐다. 그래서 저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옛날 형식적인 국가, 정신적인 국가를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신적인 국가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소중한 국가 가치, 소중히 해야 할 국가 가치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 이것이 우리가 소중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자주독립의 정신, 역사 주인의식, 애국 애족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가치다. 근데 자유와 독립, 공동체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적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걸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후세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가. 치열한 자유주의자로, 아주 헌신적인 공동체주의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우리가 해왔는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중심적 가치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가. 그렇다면 국민도 또 다음 세대도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게, 전 첫째로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언제부턴지 공이 없어졌습니다. 공공성이 없어졌습니다. 공적 가치가 저는 없어졌다. 그리고 사만이 중심이, 사적인 집단이 됐습니다. 이익 집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는 이익 집단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예요. 선공무사가 아니라 선사후공하는 집단이 정당이다라고 국민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발전이나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공적 가치, 공적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대통령 되고 특정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말이죠.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집단으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목표와 가치를 가진 가치 집단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파적이 당리당략만 따지는 이런 이익 집단화하는 걸 국민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고 당리당략만 있고 권력 투쟁만 있고 선거 공학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FTA 이걸 보세요. 저는 외국에 부끄러워서 정말 못 다니겠어요. FTA 지금 이 국회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